완전 개념 A부터 Z까지 다시 해줄게. 알겠지? 그럼 개념 A부터 Z까지 다시 하니까 너네들은 이제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야 돼. 그리고 앞으로 개념을 선생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안 해줄 거야. 했잖아. 왜 몰라? 이렇게 할 거야. 알겠지? 이제 한 번에 마지막 끝내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더 이상 되돌아올 시간이 없어요. 알겠죠? 다항식 용어 개념 원리 좀 볼까요? 자, 항, 상수항, 계수, 다항식, 단항식, 차수, 동류항. 7개가 세트인데요. 이게 뭐지 하고 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고 내가 문제에서 보고 아, 이건 항이지, 이건 상수항이지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항이라는 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덧셈, 뺄셈, 연산 사이에 요렇게 한 뭉탱이의 숫자와 문자로 이루어진 식들이 있죠? 요런 것 각각은 우리가 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랑 숫자가 곱해졌거나 숫자만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럼 얘는 항이 몇 개인 거야? 3개. 이런 거 우리가 무슨 식이라고 할까? 항이 여러 개다. 만을 다짜 써서 그렇지, 다항식이 되는 거야. 그러면 항이 이렇게 하나야. 즉 연산이 없어야겠죠. 그쵸? 연산이 없어야 항이 하나가 나오겠죠. 이런 걸 무슨 식? 그렇지, 단세포 생물 혹시 배웠어? 거기에 쓰는 단이랑 얘랑 똑같은 거야. 왜? 아메바 몰라? 아메바? 안 들어봤어? 이렇게 멍청한 애 있으면 너 단세포 생물이냐? 이러면서 너 아메바냐? 막 이러는 거야, 얘들아. 안 들어봤어? 그치? 필기해, 이현이 막 이러면서, 그치? 그게 아니고 단세포 생물이라고 해서 걔는 이제 분열이 덜 된 거야, 세포 분열이. 우리는 세포가 굉장히 몸에 많잖아. 근데 걔는 딱 세포 하나로 생물이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얘가 단순하겠어, 그치?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단순 무식하다 해가지고 단세포 생물이냐? 말면서 대표적인 게 아메바거든. 그래서 너 아메바냐? 그래봐. 난 밥만 먹는 것 같아, 공부 안 하면. 식충이냐? 이런 거를 그때는 아메바냐 이랬어. 어쨌든 그때 쓰는 그 단위, 여기 단위야. 딱 하나 있다는 뜻이야. 그럼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개념은 단항식과 다항식이 있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 단항식이 누구에 포함? 다항식에 포함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x제곱도 다항식을 가지고 얘기해도 돼요? 하면 될까 안 될까? 얘가 여기에 포함되는 거라며. 그럼 x제곱은 단항식이잖아, 누가 봐도. 그치? 근데 선생님 다항식이라고 얘기해도 될까 안 될까? 돼요, 돼. 포함되니까, 다항식에 포함되니까 단항식은 다항식이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다항식이라고 해도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어쨌든 단항식은 항이 하나인 거, 다항식은 한 개 이상인 거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나요? 그쵸? 네. 자, 그래서 거기 개념에서도 써있어. 다항식 뭐라 써있어? 한 개 또는 2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 이랬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뭐냐면 항 중에서도 아까 원래대로 선생님이 복구시켜 놓으면 항 중에서도요. 이렇게 숫자만으로 된 항이 있죠. 그쵸? 이런 항은 우리가 뭐라고 할까? 그렇지. 얘가 상수잖아? 그래서 얘는 상수항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요렇게 지금 보면요. x의 차수가 얘가 굉장히 높죠. 얘만. 제일 높죠? 이렇게 제일 높은 거듭제곱의 숫자로 우리가 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2차도 있고 x가 한 번 곱해진 1차도 있고 상수항은 x의 몇 차일까요? 빵! 0차예요. 그래서 0차, 2차, 1차, 0차 순인데 제일 높은 차수를 따서 이 다항식은 몇 차식이다? 2차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항 얘기했고 상수 얘기했고 다항식, 다항식, 차수 다 얘기했어. 선생님 얘기 안 한 게 뭐가 있어? 계수와 동류항 없어. 그치? 계수는 뭘까 얘들아? 계수. 계수는 그렇지, 앞에 붙어있는 거. 문자 앞에 이 항 내부에서 문자 앞에 숫자가 있지. 요런 것들 우리가 계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부호까지 포함해서 마이너스 3이 x의 계수가 되는 거고 얘는 얼마가 계수일까? 1이 되는 거고 사실 여기 x의 영승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그럼 x 영승의 계수가 얼마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야. 그래서 또 하나 팁. 상수항은 계수다 라고 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이해되시겠죠? x 영승의 계수이기 때문에 상수항은 계수다 라고 해도 맞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런 것들 다 팁이니까 적어두시고 자기 개념에 다 맞게 이렇게 해주세요. 아까 뭐 써놔야 돼? 단항식은 다항식에 포함된다. 이것도 하나 포함해서 써주면 좋겠고, 그치? 너네들 개념 잡을 때. 두 번째는 뭐야? 상수항은 계수다 라고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누구의 계수?
x 영승의 개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너네가 선생님 말 안 해도 몰랐으면 적어 놓고 공부할 때 확인해서 개념을 성립을 해놔야 되는 거야. 흔들리지 않게. 오케이? 네. 그래서 꼭 시험 문제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하나씩 나옵니다. 개념이 잘 잡혔는지 아닌지 보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정립해 놔야겠죠.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동류항이라는 건 뭘까요? 동류항. 동류항은요. 문자랑 숫자가 어떤 애들 차수, 숫자를 얘기하는 건 차수겠죠? 문자랑 차수가 같은 항이 동류항이에요. 예를 들어서 3x제곱 있고 마이너스 5x제곱이 있어요. 그럼 문자 xx 똑같죠? 그리고 거기에 달린 차수가 똑같죠? 이러면 얘네들은 동류항이에요. 그럼 동류항끼리는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너네가 많이 헷갈리는 거 3x제곱인데 마이너스 5x라고 넣을게요. 이러면 동류항일까 아닐까요? 아니에요. 문자, 차수 둘 다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를 y제곱이라고 하면 차수는 같은데 문자는 다르죠? 동류항이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다항식은요, 우리가 항이 여러 개고 동류항도 뭔지 알았으니까 이런 애들을 정리를 하는 거 우리가 하는 역할을 했잖아, 여태까지. 그치? 그랬을 때 얘를 어떻게 정리하겠냐라는 거야. 예를 들면 3x제곱 더하기 2x제곱 y 마이너스 xy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7은 0 이런 식의 숫자가 있었다고 해봅시다. 다항식이. 자, 그럼 이 다항식을 우리가 정리할 때 어떤 기준으로 정리해야 될까라는 게 고민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쵸? 어떻게 정리할까? 근데 우리 쓰다 보면 선생님 대충 다 부르다 보면 눈치 있는 친구들은 좀 알아요. 어떤 식으로 보통 정리하죠? 네, 내림차순. 누구에 대해서라고 얘기가 없으면요. x, y 공통이에요. 혹은 얘기가 없어. 이런 건 x, y 공통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x에 대해서 내림차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 또는 y에 대해서 내림차순 해주세요. 그러면 이때에는 y를 상수 취급, 즉 개수 취급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우리 이거의 기준에 맞춰서 한번 해봅시다. 자, xy 공통 혹은 얘기가 없어. 얘를 그냥 내림차순을 정리해달래. 내림차순이라는 건 차수가 높은 것부터 내려가는 거겠죠. 왜? 내리막이면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차수가 높은 거에서 내려가는데 얘는 몇 차예요? 2차. 얘는 몇 차일까요? 3차예요. x 문자 2개, y 하나. 총 문자가 3개니까 3차가 되는 거예요. 얘는 몇 차예요? 3차. 얘는 2차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x, y에 대해서 얘기한다 했으니까 3차부터 먼저 써줘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써주냐? 2x제곱 y 마이너스 xy제곱. 둘 중에 누구 먼저 써요? 의문이 들죠? 그래서 이럴 때는 둘이 공통이야 라는 의미로 가로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논란이 없겠죠. 됐어요? 더하기 예, 둘 다 2차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줘? 3x제곱 플러스 xy로 가로 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 차수가 없는 7은 0 해주면 xy 둘 다에 대해서 내림차순한 거야. 그럼 x에 대해서 내림차순은 어떻게 합니까 하면 x만 차수를 본다는 얘기겠죠. x 여기 몇 차? 2차. 여기 x 몇 차? 2차. 여기 x 몇 차? 1차. 여기는 1차. 여기는 빵차. 오케이? 그러면 저 앞에 거 두 개를 먼저 쓴다는 얘기니까 3x제곱 플러스 2x제곱 y 이렇게 더하기 마이너스 xy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7은 0 이렇게 이쁘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가 기준인지에 따라서 정립하는 게 달라질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오른차수는 어떻게 정리할 건가요? 그렇지. 거꾸로 작은 것부터 쓰면 되겠죠. 그쵸? 자, y에 대해서 오름차순 해주세요. 오름차순 해주세요. 어떻게 될까요? 불러주세요. y에 대한 오름차순으로 얘기해주세요. 누구부터 나올까? 그렇지. 7 더하기 네, 3x제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로로? 네. 왜? y가 없으니까 얘 무슨 취급한 거야?
상수 취급. 그래서 빵 차인 거예요, 얘도. 오케이? 더하기 어떻게 볼까요? 가로. 네, 2x제곱 y 플러스 x, y. 잘하셨어요. 그 다음 마지막 마이너스 그렇지. 는 0. 이해되셨습니까? 네,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우리 교재에서 문제 다루는 거 한번 볼까요? 이 12페이지로 와보세요. 12페이지 1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계산하는 것만 해보고 또 넘어가 보죠. 계산은 뭐뭐 있을까? 숫자처럼 계산하니까 덧셈도 있고 뺄셈, 곱셈, 나눗셈.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누굴까? 나눗셈. 그래서 뒤에 나머지 정리가 나오잖아. 너무 싫죠? 첫 번째 고비가 왔던 데가 나머지 정리였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어디서 왔어, 고비가?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또 왔었고, 그 다음에 이건 고비가 아니라 그냥 포기로 왔었죠. 평면 좌표부터 시작해서 짜자자자자. 근데 생각보다 하다 보면은 그렇게 평면 좌표가 어렵지 않아. 잘 보면 원이 제일 어려워서 그래. 원이 어렵고 직선의 방정식이 안 이어서 끝난 거지. 평면 좌표랑 도형의 이동은 새로운 걸 하는 느낌이어서 그러는 거지. 막상 보면 잘해요. 그래서 아연이도 처음에는 어려웠다고 여기서 망한 것 같아. 저는 수상은 아니고 내가 말이더니 해보니까 이번에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다항식 덧셈 뺄셈부터 일단 먼저 해봅시다. 얘네들 계산할 때 누구끼리 계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아까 살짝 얘기했었지. 동류항, 차수랑 문자가 같은 애들끼리 계산을 해주면 된다. 자, 그래서 A 더하기 B 지금 보이나요? 가운데에 풀이 이렇게 있으면서 A 더하기 B 보이나요? 예제 두 다항식 A와 B가 이렇게 있을 때 다음에 계산하시오. 보이십니까? 11페이지거든요. 11페이지. 계산은 11페이지에 있어요. 보여요? 가운데 예제. 네, 보이십니까? 자, 그래서 둘을 더한다 그랬어요. 자, 둘을 더하는데요. 3x제곱은 동류항이 있습니까? B에? 있죠. 누구 있어요? 네, 그 둘이 더해지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치, x제곱이 4개 있다 이 뜻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4x제곱으로 계산이 됐고, x의 동류항이 있습니까? 네, 뒤에 마이너스 x가 있죠. 그럼 x가 하나 있었는데 뒤에서 하나를 없애래요. 그럼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겨요. 남자친구 아닌데, 그치? 그 다음에 2에서 빼기 3이 된다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총 얼마? 1이 된다 해서 결론적으로 4x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 보면요. a 빼기 2b 이런 식으로 있는데 얘들아, 선생님이 미리 얘기하겠지만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지 않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3a 더하기 2b 마이너스 a 뭐 플러스 b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봐. 그럼 그때마다 여기다가 a 값, b 값, a 값, b 값 넣을까? 뭐부터 정리하는 게 좋을까? 요 식부터 정리하는 게 좋겠지. 그래서 요거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줘? 얘랑 얘 같으니까 A가 2개인 거고 최종적으로, 그치? B는 최종적으로 3개다 라고 해서 동류항 정리하듯이 해주고 얘 먼저 해서 집어넣는 게 훨씬 계산이 간단해진다. 맞죠? 네. 다음 덧셈이랑 뺄셈은 교환법칙 성립합니까? 네. 네. 맞아요? 이현 맞나요? 교환법칙이 뭐예요? 선생님이 지금 요거 2개 순서를 바꿔서 더한대. 그게 교환이에요. 순서 상관없잖아요. 더하고 빼는데. 그치? 그러니까 성립하는 거죠. 다항식에서도 마찬가지. 결합법칙은 뭐예요? 결합법칙 선생님 얘네 먼저 계산하려고 했는데 얘네들을 먼저 계산하는 거. 이런 게 결합법칙이죠. 그쵸? 이것도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순서 관련된 건 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다항식도 이 성질을 똑같이 갖는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12페이지 다시 와주세요. 다 이해하신 것 같으니 12페이지에 2번, 3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공식을 한번 봅시다. 지수 법칙 한번 봅시다. 자, 이 지수 법칙은요, 중딩 때에도 살짝 배웠을 거예요. 맞죠? 근데 너네가 기억 못하면 안 되니까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A의 M 곱하기 A의 N은 A의 M 더하기 N승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A의 5 곱하기 A의 3은요, A의 5 더하기 3이래요. 그래서 A의 8승이 된대요. 무슨 얘기죠? 얘는 A를 몇 번 곱했다는 거예요? 5번. 얘는 A를 3번. 그걸 또 곱한다는 얘기는 총 A를 몇 번 곱했냐? 그치, 너 더한 거 8번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거랑 비슷한 거 뭐 있죠? A 제곱을 3승한대요. 얘는 얼마가 되죠? 네, A 2 곱하기 3에서 6이 된대요. 왜예요? 얘는? 왜?
그렇지. A 제곱을 3번 곱했다는 얘기니까 제곱, 제곱, 제곱 3번 나오면 총 몇 번? 6번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얘는 곱하기예요. 요 둘을 많이 헷갈려 하는데 요것만 안 헷갈리면 문제 잘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A7 나누기 A3 했어. 그럼 A 몇 승이 될까? 왜 그렇지? 왜 이게 7 빼기 3이야? 얘는 그치. 얘는 A를 몇 번 곱했다는 거야? 7번 곱했다는 거야. 근데 A를 몇 번 곱한 거를 나눠준다는 거야? 3번. 그럼 너네 약분돼서 다 사라지겠죠.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만큼을 빼주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런 법칙들 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선생님 넘어갈게요. 그리고 분배 법칙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분배 법칙은 너네들 요런 문제 많이 나오죠? 오늘도 계속 너네 둘 다 똑같이 많이 물어봤던 문제. 여기에서 x 4승의 개수를 구해라. 뭐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쵸? 이런 문제 나올 때 분배 법칙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좀 요령이 있죠. 지금 얘네 둘 보면 곱셈 공식이 이루어지겠네 싶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봐도 돼요? 이거 전체의 제곱으로 보시는 게 더 현명하겠죠. 맞아요? 네. 이렇게 분배 되니까.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가 되죠? 합차니까 요렇게로 얘가 정리가 되겠죠. 맞나요? 그럼 이거 물론 곱셈 공식 풀어서 얘기해도 되지만 풀지 않고 얘가 두 개란 얘기니까요. 이렇게 나열해서 써주면 분배 법칙에 의해서 얘는 누구랑 곱해지니? 너 또는 너랑 곱해지겠죠. 맞아요? 이렇게 곱해지는 거 하나, 이렇게 곱해지는 거 하나 나올 거예요. 또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곱해지는 거 하나, 이렇게 곱해지는 거 하나 나올 거예요. 맞아? 이 4개 중에 누구를 찾으라는 거야? x 4승의 개수를 찾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x 4승이 될까? 걔만 보면 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너랑 너만 곱해지면 되겠다 해서 1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다 풀어서 전개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하기 위해 분배 법칙을 이용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곱하기는요. 교환 법칙 성립하죠? 순서 바꿔도 되죠? 결합 법칙도 가로 묶는 순서 바뀌어도 되죠? 중요한 건 뭐가 된다?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 해서 가로 안에 한 항이랑 요 가로 안에 한 항이랑 꼭 만나서 다른 새로운 항이 생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게 분배 법칙이다. 알겠죠? 자, 문제로 가봅시다. 개념 익히기 가봅시다. 자, 식 간단히 하는 거는 잘할 수 있으니까 어려워 보이는 거 하나씩만 풀죠. 7번에 6번 하고요. 7번에 6번 그리고 8번에 5번 이렇게 하나씩 풀어봅시다. 넘기면 뭐 나와? 곱셈 공식. 이거는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다. 선생님 설명했었고 하나하나 자기가 유도하면서 외우시면 돼요. 아시겠죠? 곱셈 공식 여기서 안 나온 것들도 있죠. 2분의 1 뭐 이런 거 선생님이 알려줬었잖아. 그치? 그거는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거 한번 교재 찾아봐봐, 이현아. 교재 선생님 다 적겠으니까. 그리고 성현이는 프린트에 있을 거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요거 외워오는 게 다음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외우신 다음에 문제를 푸세요. 알겠나요? 네, 쭉쭉쭉쭉 풀어서 어디까지 풀면 되겠어요? 네, 곱셈 공식 변형 선생님이 봐줄 필요 있을까요? 어때요? 곱셈 공식 변형 이해 안 되는 거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네, 21페이지. 이것도 어차피 같은 암기. 암기인데요. 이해는 하고 외워야 되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 안 되는 거 혹시 있으신지 봐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설명 지금 해줄게요. 4번이랑 8번, 9번은 외워주셔야 되죠. 그쵸? 이거 꼭 외우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애거든요. 4번 한번 볼까요? 2번, 1, 2, 3, 4번 솔직히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5번까지. 뭐 6번도 마찬가지고요. 1, 2, 3, 4, 5, 6 다 똑같은 거예요. 자, x세제곱 더하기 x세제곱분의 1이다 라는 건 얘를 a, 얘를 b로 보면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을 물어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그럼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이면 얘들아 이거는 어디서 나오니? a 플러스 b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생긴 거잖아. 맞아? 또 어떤 것도 있어. a 플러스 b 전체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 이렇게 해주면요. 여기에 있는 얘네들만 남게 됩니다. 요거는 곱셈 공식 얘는 이거 더하기 이거 했던 걸로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잖아요. 맞아요? 이것만 남기고 싶은 거예요. 얘랑 얘만. 그러면 얘를 이항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게 얘라고요. 곱셈 공식 안 이어지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외워보세요. 그럼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어. 여기에서 하나를 A, 하나를 B. A, B로 한번 봐볼까요? 여기다 각각 넣어보세요. 각각 넣으면 얘는 어떻게 갈까요? X 플러스 X분의 1로 들어가겠죠. 얘는 X제곱이 되겠죠. 얘는 빼기 X 곱하기 X분의 1 더하기 X제곱분의 1이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얘가 싹 사라지면 얼마로 바뀌지? 1 이렇게 된 거예요. 얘는요. X 플러스 X분의 1의 몇 승? 3승 빼기 3X X분의 1 X 더하기 X분의 1인데 1 얘기하지만 역수관계는 여기가 항상 얼마 된다고? 1. 그래서 얘가 없이 3 요렇게만 보이게 될 거예요. 한번 볼까요? 교재랑 맞는지. 어때요? 요 얘기 잘 나와 있죠? 그쵸? 얘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얘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더하기는 부호만 바뀐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로 바꾸면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고 여기도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 플러스로 바뀌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이거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디까지 오시면 될까요? 나눗셈도 한번 해보고 와보세요. 그쵸? 조립제법도 우리 배웠었으니까 해서 끝까지 한번 도전해보고 와보시죠. 좋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 있는 연습 문제랑 실력업을 어떻게 해오는지가 제일 관건이에요. 앞에는 아마 쉽게 하실 거예요. 근데 연습 문제랑 실력이 좀 어려우니 그거 한번 해보고 오는 거 볼게요. 오케이? 네, 수고하셨어요.